왜 이혼했는지 모르는 당신께 오늘은 결혼에서의 중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, 특히 우리나라는 고부 갈등이 심해서 이혼율이 높잖아요. 그로 인해서 중간자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여기서는 부부가 두 분이 나오시게 돼요. 한 시어머니 밑에서 아들 두 분이 계시고, 첫째 아들, 둘째 아들이 계시는 거죠. 그런데 이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의 사이가 아주 안 좋으신 분이고,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진두지휘해야 하는 성격이신 거예요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폭력도 있던 가정입니다. 그리고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신 거죠. 어,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. 너네가 커서 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. 왜냐하면 남편에게 행복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 둘에게 똑같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란 겁니다.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결혼을 했는데 이 어머님께서 결혼하시고도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하나하나 다 그 결혼한 부부들의 일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걸 지적하고 계속 특히 시어머님께서 며느님과 가족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 며느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적을 하고, 뭐 구두는 왜 그런 걸 신었냐, 옷은 왜 그런 걸 입었냐, 걔 머리 자르라고 해라 등등등 이렇게 매일 평가를 한 겁니다. 며느님 앞에서는 안 하시고 항상 뒤에서 그 아드님을 계속 말을 하신 거죠. 그런데 이 첫째 아드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, 들을 때는 짜증이 나죠. 근데 듣고 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쌓아 놓는 겁니다. 그리고는 아내한테 머리 헤어스타일 좀 바꿔봐. 그러니까 본인 엄마가 그런다라고 말하는 건 안 하고 계속 본인 스타일을, 어머님이 말씀하신 스타일이 이 아내분께 계속 영향을 준 거예요. 머리 스타일 좀 바꿔봐. 근데 이 아내분은 그 헤어스타일을 바꾸기 싫은 거예요. 그런데 자꾸 단발로 잘라봐봐, 이렇게 잘라봐봐, 파마해봐, 눈썹 문신 좀 해봐. 그리고 야, 그 구두 그때 가족 행사 때 가서 신었는데 너 그거 별로래.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엄마가 별로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다 담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일일이 그 아내분께 전달하다가 그날은 이제 엄마가 그랬다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며느님 입장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관심도 없는 대상인데 그 어머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관찰하고 있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피곤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고, 그리고 계속 그 못마땅한 거, 며느리의 못마땅한 걸 이 아드님께 계속 이야기하고, 그로 인해 이 가정이 계속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반박도 하지 않고 그걸 다 쌓아놨다가 그 아내분에게 계속 푸는 거죠. 그런 것들 돌려서 풀든 직접적으로 풀든 계속 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가족의 사이는, 이 부부의 사이는 아주 안 좋아진 케이스입니다.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 작은 아들이 똑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,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똑같이 자란 두 번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. 며느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신 거죠. 그런데 역시나 이 어머님은 다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는 거죠. 그 며느님 앞에서 못 하시면서 아드님들을 똑같이 큰아들에게 조정한 것처럼 둘째 아드님한테도 조정을 하시는 거죠. 그런데 이 둘째 아드님은 그것을 듣고 이 어머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. 엄마, 걔는 걔 스타일이 있어. 그냥 놔둬. 엄마 눈에 별로 보기 싫어도 걔는 걔 스타일이 있어 하면서 딱 잘라버리시는 겁니다. 똑같은 엄마의 영향을 받지만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바로 대놓고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반응도 없고 들어주는 것도 없고 어떤 영향이 미치지 못하니까 스스로 지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둘째 며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남편한테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걸로 인해 이 가정이 자주우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로. 그러면서 똑같은 시어머니가 똑같이 큰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되었을까요?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가정 불화가 있을 때 그 시어머니를 원망을 합니다. 그 어머니 왜 그래? 그 어머니 성격 진짜 웃겨.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한 거야?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 시어머니도 문제가 있으신 분입니다. 왜냐면 본인도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
가정도 부부 사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드님들에게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. 그분도 원인이긴 합니다. 하지만 그 가정, 여러분들의 두 부부의 가정을 흔드는 건 그 어머님이 아니라 중간자의 역할인 남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영향을 받았더라도 그 가정을 누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원인이 시어머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남편분, 특히 배우자분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, 이 영상을 남자분들이 많이 보게 되셨으면 저는 하는 바람이 있어요. 보시게 되면 본인의 가정은 본인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. 나중에는요, 첫째 아드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분은 그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고, 이 둘째 아드님은 이혼을 안 하셨어요.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선에서 잘랐기 때문에, 그 선에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영향을 받았더라도 이 가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정말로 중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으면 좋겠고, 이 영상을 여자분보다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좀 느끼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